여러분 안녕, K맨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브론코의 단점에 대해서 올린 영상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댓글을 읽었더니 어떤 분은 오프로딩 차는 그렇게 정숙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야 그럴 거면 하드탑으로 바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드탑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색깔에 거의 같은 옵션에 하드탑을 구했어요. 제가 처음에 차를 구할 때 여러 군데 아는 딜러십을 통해서 했는데 얘기를 해놨죠. 하드탑 누가 주문한 거 캔슬하면 전화를 무조건 줘라. 그래서 하드탑으로 교체가 됐고, 이 차는 다행히 더 옵션이 좋아요. 그 차는 2.3 엔진에 6단 수동 플러스 1단 크롤 기능이 있는 트랜스미션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하이 패키지가 들어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트레일러 패키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지만 그런 자질구레한 건 빼고, 근데 이 차는 2.3 엔진 똑같습니다. 근데 10단 오토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제 와이프가 상당히 기뻐합니다. 수동 미션을 와이프가 한국에서 면허를 딸 때 일종 보통으로 땄어요. 그래서 수동 기어를 운전을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브론코 갖고 몇 번 연습을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토미션으로 된 브론코가 들어오니까 저희 와이프가 되게 기뻐합니다. 아무튼 여담이었고, 10단 오토미션이 들어간 거고, 패키지가 이건 기본적으로 럭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옵션이 다 들어와 있어요. 사스쿼치 패키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원하는 휠과 타이어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옵션을 가졌다고 보면 그다지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엔진이 2.3이라는 거, 여전히 이왕이면 오토미션이면 2.7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까지는 이루진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 하드탑을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있냐고요? 다른 거 있죠. 하드탑 다릅니다. 네, 나머지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기존의 브론코 검정색의 배들랜드의 하이 패키지가 들어간 옵션을 보실 거면 전에 영상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이 차는 제가 어떻게 기존 제가 갖고 있는 배들랜드의 하이 패키지랑 다른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밖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죠. 바퀴도 똑같고 타이어 똑같고 그릴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다만 루프가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먼저 루프를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면 이게 색깔이 햇빛에 반사되는 거에 따라서 미묘하게 다른데, 가운데 루프만 약간 연해요. 불량 제품의 하드탑을 달고 나왔던 그 초기의 브론코들은 세 가지의 색깔이 다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하드탑은 잘못된 부분을 다 고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비를 계속 맞고 다녔지만 비도 안 새고 아직까지는 잡소리도 나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이 색깔이 연한 부분이에요. 여러분께서 이게 지금 영상으로 체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가 좀 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붕을 전부 다 새 걸로 교체한 게 아니라, 지붕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이 지붕을 고칠 때 중간 판넬을 통해서 고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중간 판넬만 바꿔서 얘를 통해서 나머지를 다 잡소리라든가 물 새는 현상이라 이런 것들을 다 잡는 게 아닌가. 전 그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하지만 이게 연한 색깔이 그냥 이렇게 보면 상관이 없는데 좀 자세히 보면 약간 눈에 띄어서 눈에 거슬려요. 그 정도고, 나머지 다 같다 그랬고. 자, 이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자 보면은 이 커넥터가 있잖아요. 기존에 소프트탑을 사게 되면 이 커넥터를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소프트탑은 하드탑으로 교체를 했을 때 실제 필요한 이 커넥터가 다 포함이 돼서 나오는 소프트탑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딜러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 소프트탑이 나중에 하드탑으로 교체가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 제가 전에 갖고 있던 소프트탑은 가능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드탑이니까 일단 다 들어와 있고, 소프트탑도 하드탑을 교체할 때 이런 라인을 전부 다 꽂을 수 있는 그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라인도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소프트탑, 하드탑 다 갖고 싶은데 주로 소프트탑을 타고 다닌다, 가끔 하드탑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난 하드탑을 갖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프트탑을 사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그 하드탑을 교체했을 때 전기 라인이나 워싱 라인이 나와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구입을 하시면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하드탑을 사세요. 하드탑을 사시고 소프트탑은 나중에 별도로 주문을 하시면 오히려 더 아무 문제 없이 소프트탑을 연결했을 때도 모든 걸 다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드탑을 기본으로 구매하고 소프트탑 탑만, 그러니까 소프트탑 구할 때는 포드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애프터 마켓용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해서 사용하시면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 하드탑을 기본으로 사시는 게 그 두 가지를 다 이용할 때 훨씬 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정상적으로 다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차에서 트레이드인 한 거랑 제가 갖고 있던 기존 번호판도 똑같고 차 외부 생김새도 똑같고요.
탑 라인이 아무래도 그 소프트탑하고 다르죠. 소프트탑은 좀 더 여기가 더 두툼하면서 뭔가 모자 같은 게 씌워져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라인 하나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하드탑은 또 루프렉을 얹을 때 여기에 루프렉을 고정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포드 액세서리에서 나오는 것과 애프터마켓용으로 나온 것 뭐 한두 가지 정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루프탑은 한 가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앞으로도 꾸준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다고 당장 포드 액세서리에서 구입하는 건 좋지만 좀 더 기다렸다가 애프터마켓용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거를 구매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외부는 이렇고 그럼 내부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하드탑은 럭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론코는 기본적으로 패키지가 미드 패키지, 하이 패키지, 럭스 패키지가 있는데 미드 패키지가 그냥 일반 패키지예요.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패키지가 대부분의 트림에서 미드 패키지라고 보면 되고 그 위에 하이 패키지부터 이렇게 10인치 스크린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럭스 패키지는 거기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보이시죠? 네, 여기하고 여기 보면 핸들 히팅 기능, 그리고 뱅 & 올ufsen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에 보면 여기 커넥터가 하나 들어가 있죠. 지금 제가 여기 보면 블랙박스죠. 네, 여기 대시캠이라고 하고 대시캠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전원을 항상 C가잭에 연결을 해서 해요. 이렇게 중간에 전기 따는 게 싫어서. 그런데 이 차는 앞에 이 USB 전원 커넥터가 있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선이 약간 지저분해 보이긴 한데 더 짧은 선을 해서 연결해도 되고 이 정도 선은 뒤로 이렇게 감춰도 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지금 일단 이렇게 꽂아놨으니까 네, 그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럭스 패키지만 있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차고 문 여닫을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 장치 있고 자, 실내는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뭐 크게 전에 하이 패키지하고 다를 바는 없고 그리고 이 하드탑의 지붕을 보면 커버가 되어 있거든요. 이 커버가 소음 방지를 위한 패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뭐 그렇게는 보이는데 실제 이게 먼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드탑을 사시는 분들은 진공청소기로 청소해주면 그 먼지를 1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면 하드탑의 실내 소음도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속도는 현재 68km 정도 되고요. 어느 정도 소음이 측정되는지 소프트탑 같은 경우는 60대 초반, 62, 61까지도 나온 적이 있고요. 하드탑 한번 볼게요. 웬만하면 60을 넘지 않죠. 소프트탑보다는 확실히 조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사실 숫자보다 더 커요. 지금 저도 뭐 하드탑으로 교체한 다음에 거의 얼마 운전을 해보질 않아서요. 일단 기본적인 사항이나 차이점을 먼저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에 제가 더 자세한 아주 딥한 리뷰는 꼭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럭스 패키지에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 차간 거리는 아주 괜찮아요. 그런데 차선 지키는 것이라든가 차가 완전히 섰다가 가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차선을 지키는 능력은 이 차에 들어와 있는데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스탑 앤 고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안 들어있어요. 제 느낌에는 그냥 멋으로 달려있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급커브면 뭐 전혀 뭐 핸들이 반응하지 않고 경고가 들어오는 건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내리막길에 주행할 때는 급한 내리막길이라도 차 스스로 정해진 속도, 지정한 속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속도 위로 거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나마 좀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자, 이 차는 전에 차와 다르게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트레일 턴 어시스트가 있어요. 이 트레일 턴 어시스트를 한번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의 일반 유턴하는 거리보다 상당히 짧은 거리예요. 지금 카메라에 그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서 여기를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볼게요. 핸들 끄고 자, 한 번에 들어오죠. 이게 바로 트레일 턴 어시스트입니다. 들리시나요? 지금 오프로드 처음 와서 다니는 건데
지금까지는 잡소리 하나도 안 나다가 한 30분 정도 오프로딩 타니까 바로 잡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제가 하드탑 배들랜드 모델을 보여드렸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드탑 배들랜드 트림의 2.3 엔진 10단 자동 미션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드탑의 소음 측정도 한번 해드렸어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그 소음 측정기가 완전히 세밀하거나 고급 기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측정치는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되니까 보셨겠지만 하드탑이 확실히 조용하고, 소프트탑도 사실 조용해요. 조용한데 이 뒤쪽에서 거의 좀 이질감이 있는 거죠. 뭔가 옆에 차 소리도 뒤에서 들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계속 이제 또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시간 가질 거고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